자, 단원의 이름은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만한 주제가 되게 많은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자. 아이패드로 표기한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 그런 건 알아서. 근데 다음부터 좀 갖고 와. 얘들아, 그 필기 노트랑 오답 노트를 좀 항상 들고 다니자. 어차피 너네도 알겠지만 쉬는 시간마다 이제 걷어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수업을 잘 들었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발 잘 갖고 와. 알겠지? 자, 일단 함수 들어간다. 문제 들어가요 이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함수의 뜻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함수란 뭐지? 함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함수가 뭐죠?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대응 관계인데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을 하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야. 그래서 너네가 공부를 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처럼 말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좀 써보면은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하는 그러한 대응 관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 X를 뭐라고 부르지?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이때의 X를 정의역. 그 다음에 이때의 Y를 뭐라고 부르니? 공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의역이랑 공역을 뭔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Y에도 원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Y의 원소가 반드시 다 대응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대응을 받는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대응을 받는 원소들만 새롭게 모아줄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요 대응을 받는 원소를 뭐라고 부르지? 여기를?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요 대응받는 원소를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함수값들을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통 치역을 보통 R이라고 많이 씁니다. R은 이제 치역인데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지. 그치?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 들고 넘어가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가 이제 1, 2, 3, 4, 5고 Y가 둘 다 1, 2, 3, 4,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집합 X가 정의역, 집합 Y가 공역, 그 다음에 2, 3, 4는 함수값이 되겠죠? 함수값. 그 다음에 요렇게 2, 3, 4를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바로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오케이? 대응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뭐 당연히 요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언제 함수가 되고 언제 함수가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라고 칠게. 그럼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함수가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말로 한번 해봐. 가볍게. 정의역 4가 함수값이 2개가 나오잖아. 이래서 함수가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관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도 함수가 안 되지. 이유가 뭐냐면 정의역 5가 함수값이 없으니까. 얘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함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가 반드시 한 개씩만 대응을 해야 돼. 이런 게 바로 함수야.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게 함수인데 용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거든? 함수라는 단어가. 그래서 요거 어원도 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함수예요. 여기 함수인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왜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라는 단어가 단어 뜻을 좀 보면은 함에다가 수를 넣는 게 또 함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함에다가 수를 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상자를 말하는 거야. 상자. 그래서 상자에다가 수를 넣는다는 건데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어.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래서 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상자에다가 수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상자에 수를 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상자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상자로부터 무언가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논리적인 과정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입력이 여기 왼쪽에서 좀 표현을 빌려오면은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함수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라고 봐도 돼. 그래서 얘는 정의역, 그 다음에 얘는 함수 값, 그 다음에 출력물을 결과물을 다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겠지. 그쵸?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범위가 공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인식을 해도 되고 요렇게 인식을 해도 돼요. 근데 얘랑 얘를 좀 더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입력을 했어. 입력을 했는데 출력물이 2개로 나와. 그럼 이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입력은 하나인데 출력이 2개야. 그럼 말이 되니? 하나를 입력하면 1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를 입력하면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를 입력하면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입력했을 때 함수값이 2개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입력이 1개면 출력도 1개가 나와야 되고 대신에 서로 다른 입력을 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서로 완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자, 내가 만약에 뭔가를 입력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오는 게 없어. 이때는 어때? 이 기계가 뭔가 잘못된 거지. 야, 입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입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입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의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대응관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함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역사적으로. 근데 함수라는 게 상자에 숫자를 넣는다는 개념인데 얘를 이렇게 상자 모델로 생각을 해도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런 게 이제 함수고 이제 뭐 너무 자세한 개념까지는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굵직한 내용을 좀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함수 다음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은 좀 알아야지. 여러 가지 함수. 자, 그러니까 함수의 이제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편하게 한번 좀 물어볼까? 함수에는 무슨 종류가 있지? 요 단원에서 나오는 함수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네 가지가 있지. 뭐 상수함수도 있고요. 뭐 항등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량. 그치? 자, 좀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 일단 내가 봤을 때 가장 쉬운 건 뭐냐면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워. 자, 쉬운 순서대로 먼저 가줄게. 항등함수. 항등함수 이거 혹시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니?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항등함수가 뭐야? 그 뜻이 뭐야? 말로 한번 해봐. 막 수식으로 불러줘. 항등함수가 뭐예요?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나만 혼자 떠드는 게 되게 민망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뜻이야. 지호야, 항등함수가 뭐야? 이름 부르면서 자꾸 익숙해지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항등함수가 뭐죠? x값이랑 y값이랑 값이 같은 거. 그쵸. 뭐 값이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나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수학 개념 공부를 할 때 약간 좀 말로 좀 많이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의 언어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수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지 뭐. fx는 그냥 x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거를 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다고, 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래서 온도 괜찮냐? 그래도 날씨가 워낙에 더워서 이거 나오는 거 맞아? 되게 약하게 나온다. 좀 더 세게 해줄까? 덥지? 나만 더워? 안 더워? 더워 안 더워? 말을 해. 더워 안 더워? 안 틀어도 돼? 그 뒤에 그럼 차라리 이게 에어컨이 2개가 있으니까 뒤에 거만 좀 틀게요. 그러면 저것도 날개 안 올리면 여기서 춥다고 난리 나겠지. 캔다음에 날개를 올리지. 날개를 안 올리면 얘네가 직방이거든. 춥다고 난리 나니까. 자,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오지? 항등함수? 원점을 지나가는 45도 직선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말로 자꾸 얘기를 해봐. 중얼거려 보는 거지. 자꾸. 이렇게 나오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가는 45도 직선 y는 x 이렇게 나와요. 항등함수.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상수함수야. 진성아? 상수함수가 뭐야? 어떤 x값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한 개만 나오는 거지. 언제나 똑같은 함수값만 나오는 그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보통 이 정도로 많이 쓰지. fx는 k. 그러니까 함수값이 한 개인 거지. 한글로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함수값이 한 개인 함수. 함수값이 한 개인 함수.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함수값이 한 개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함수값이 한 개인 함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좀 어렵지. 그치? 1대1 함수가 나오지. 그래, 이게 어려워. 1대1 함수. 그럼 말로 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성래야, 1대1 함수가 뭐야? 말로 할 수 있니? 그 정역에 있는 수랑 공역에 있는 수가 그러니까 한 번씩만 표현이 뭔가 어색해. 와닿지 않아. 표현이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되게 흐리멍텅한 느낌이야. 분명하지 않아. 혹시 뭐 말로도 가능한가? 1대1 함수. 함수값 아니 혹시 말로 가능하지 않아? 말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여기 안 나와 있니? 여긴 다 또 막 수식으로 나와 있구나. 이거 말로 할 수 있다. 입력값이 다르면 입력값이 다르다. 그렇지. 정확해.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함수를 이제 상자에 숫자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입력값이 그럼 일단 그렇게 써볼까? 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써볼게. 입력이 달라지면 이 출력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출력도 달라지는 함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딱 한 개뿐이 없는 함수.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다. 그렇게 말로 써도 돼. 한번 써볼까?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을 수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자, 보통 이제 1대1 함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x12가 정의역의 원소라고 하자. x12가 정의역의 원소예요. 그랬을 때 정원이 말대로 자 이거를 내가 수식으로 바꿔볼게. 자 정원이가 말한 걸 수식으로 바꿉니다.
입력이 달라지면 출력이 또 달라진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 자, 입력이 달라졌어? 그럼 뭐가 다르다고? 출력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입력이 달라지면 출력이 달라진다. 오케이? 근데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에 뭐를 생각하는 거지? 얘들아, 원래 명제랑 무슨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같이 하죠? 그렇지. 그래서 명제에서 항상 대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우로 돌리는 거야. 얘를 대우로 돌려주면, 자, 다시 한번 좀 써보자. 함수값이 같아지면 정의역의 원소도 같아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1대1 함수야. 오케이? 여기 1대1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줄게. 자, 요게 1대1 함수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즉석에서 만들어보자. 네,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잖아. 아니면은 요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지?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건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건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만 있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지? 네 번째로 나오는 거. 그치, 1대1 대응이지. 얘들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차이점이 뭐야? 그냥 말로 한번 해봐. 뭐가 달라? 말로 하는 게 생각보다 달라. 야, 그냥 나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그 용어가 다르잖아.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1대1 함수는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같은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다? 개수가 얘는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결과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비슷한 게 안 돼. 비슷한 게.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좀 알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더 붙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을 더 세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건을 더 세게 주는 거야.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 잠깐만. 그럼 이렇게 볼까?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1대1 함수는 되지? 이거 1대1 대응도 되니?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시험이라고.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화살표를 못 봤잖아. 이런 애들이 있으면 공역과 치역이 달라져서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1대1 대응은 사실 정원이가 말한 대로 정원이가 말한 대로 1대1 대응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는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1대1 대응은 거기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1대1 함수랑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두 집합의 교집합,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가장 바깥쪽에, 이 바깥쪽에 이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설명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요거 1대1 대응은 그냥 요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이게 사실 용어가 좀 되게 비슷해서 좀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랑 용어가 좀 비슷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정말 이제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나는 이게 좀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얘를 한자로 말해 한자. 예전에 이제 한자를 많이 썼잖아. 1대1 함수가 예전 용어로 지금은 이제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얘를 단사라고 불렀어. 일단 그냥 알아두세요. 얘를 단사라고 불렀고 얘를 한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금은 딱히 용어가 없어서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전사라고 불렀어. 전사. 그래서 얘를 단사함수, 얘를 전사함수. 대신에 나는 이게 좀 더 좋다는 느낌이 뭐냐면 1대1 대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렀어. 전단사. 그래서 이러면 용어에서 지금 딱 드러나는 게 자 봐봐. 얘는 단사라고 부르지. 얘는 전사라고 부르지. 그럼 전단사는 뭐가 되겠니? 전사면서 단사겠지. 그래서 나는 이 용어를 좀 더 선호하는 거야. 왜냐면 용어에서 딱 느낌이 오잖아. 봐봐. 얘는 단사, 얘는 전사.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 그럼 뭐라고 불러? 전사랑 단사를 따와서 전단사. 어때? 그래서 예전엔 이걸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한자야. 한자라서 자꾸 이제 한자를 좀 없애는 추세잖아. 한자를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한글로 바꾼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 그 다음에 얘는 딱히 용어가 없어. 용어가 없어서 전사함수를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대1 대응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1대1 대응이 확실히 더 조건이 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이 센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명제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거야.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밖에 안 돼. 근데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1대1 대응은. 여기까지는 다 됐나? 자,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잡아주고 이제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게. 요거 다음으로 너네가 꼭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랑 역함수 요 정도쯤만 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좀 넘어가자. 웬만하면 오늘 연습 문제도 좀 많이 풀어줄게요. 자,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제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이제 느낌이 좀 와닿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일단은 그 교과서대로 가면은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합성함수야.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y에서 z로 가는 이런 함수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상황상.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건데 이거를 요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G 동그라미 F 요렇게 나타내. 그리고 읽을 때는 동그라미라고 읽는 게 아니라 G 도트 F라고 읽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함수고요. 그러면 G 합성 F는 X에서 출발을 해서 Z에서 끝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게 바로 합성함수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데 얘를 또 요렇게도 한번 나타내보자. 여기 원소 X가 있어. X가 있는데 이거를 F에 딱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F에 넣으면 얘는 그러면 fx가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이 fx를 다시 어디다 넣어? g에다 넣는 거야. 그럼 얘는 g fx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를 요렇게도 이제 나타내는데 얘를 또 요렇게도 나타냅니다. y는 g f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거나 요렇게 나타내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 두 번째 표현 방식보다는 첫 번째 표현이 좀 더 와닿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요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느낌이 좀 더 와닿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합성함수고, 이거를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비유를 한번 들어줄게. 교과서대로의 정의는 이게 합성함수야.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자, 상자에다가 이제 입력과 출력의 결과물로 이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고, 좀 다른 것도 한 번 더 보여준다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쪽에 상자가 이제 F고요. 두 번째 상자가 이제 G야.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입력물이 있어.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을 여기 첫 번째 상자 F로 딱 넣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뭔가 어떠한 작용을 거쳐서 여기 당연히 밑으로 출력이 나오지. 오케이? 이 출력을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출력물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출력물이 나오는 거죠. 잘 구별이 안 가네. 얘를 이렇게 쓸게. 출력 1번, 출력 2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합성함수.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는 뭐냐면은 그냥 상자가 한 개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상자가 반드시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넣어서 나오는 출력물을 새롭게 입력을 해서 뭔가가 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 합성함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요런 게 되려면은 이제 함수 g를 봤을 때 g의 정의역이 y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g의 정의역이 y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보자. 예시를 조금만 들어보고, 예시를 좀만 좀 들어보고, 바로 그냥 수식으로 예시를 좀 들어줄까? 화살표보다는. 잠깐만. 레벨을 조금 올릴게요. 좀만 더 올릴게, 레벨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레벨 좀만 올려보자. 자, 뭐 이런 거 한번 가볼까? 자, 이것저것 한번 구해볼까? 이 정도쯤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 자, 합성함수를 이것저것 한번 좀 구해보자. 자,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요거를 다 한번 구해봐, 지금. fgx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이거 다 구해봐. fgx랑 gfx. 그 다음에 hfx. 요거 다 구해봐. 다 구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해봐. 시간 잠깐 줄게. 이런 것도 한번 구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구해봐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그리고 좀 고민 중인데, 수원 말이야. 주제가 3개가 있잖아. 지수로가, 수열이랑 저기 삼각함수까지. 근데 지수로는 지금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또 한지도 좀 오래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세 개 중에서 수열을 먼저 나가면은 조금 더 너네가 수업을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수열이잖아. 그 수열은 지금 다들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지수로고보다 만약에 수열을 먼저 나가면 저기 예담이랑 진성이 수업 듣기도 편하고. 혹시 순서를 바꾸되 그거 좀 알아볼게요. 일요일날 좀 고민이야. 지수로그를 나갈지 수열을 나갈지. 근데 마음 같아서는 나는 오히려 수열을 나가는 게 내용이 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최근 계속 수열을 했었기 때문에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제 좀 익숙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알아볼게요. 좀 고민이 돼서. 아무튼 일요일날은 이제 5, 3일 나가야 돼. 저런 시점에서.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면은, 자, F에다가 GX를 넣는 거잖아.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써버리고. 그러면 F에다가 X제곱을 넣는 거니까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에다가 F를 넣는 거니까 이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게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성질이 요런 걸 알 수가 있어. G 합성 F랑 일반적으로 합성하는 그 위치를 바꿔주면은 F랑 G의 위치를 바꾸면 서로 달라지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달라요. 요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봐봐. FGH잖아. 그래서 F랑 G랑 합성하는 게 요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 요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잠깐만, 여기 밑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가볼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렇게 F랑 G를 먼저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넣는 거랑, 아니면 잠깐, 표현이 조금, 잠깐만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잠시만.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F랑 G를 먼저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H를 넣는 거고, 얘는 G랑 H를 먼저 합성을 하고 그 결과물을 마지막에 F에 넣는 거야. 그 순서가 좀 다르지. 합성을 하는 순서가 얘는 앞에 두 개를 먼저 합성하는 거고 얘는 뒤에 두 개를 먼저 합성하는 거거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둘은 서로 똑같습니다. 결과물이 똑같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FG가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H를 넣으면은 위에 결과물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면 G랑 H,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G에다가 H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X제곱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거를 F에 넣는 거지.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F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면은 이 자리에, 이 X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두 개의 결과물이 서로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합성을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F랑 G의 위치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합성을 할 때 함수의 위치를 바꾸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지만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는 건 괜찮아. 다시 한번. 함수의 위치를 바꾸는 건 안 돼. 하지만 합성하는 순서를 앞에를 먼저 하던 뒤에를 먼저 하던 합성하는 순서는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 합성하는 순서는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합성하던 뒤쪽을 먼저 합성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얘는 가로를 잘 안 쓰고 보통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아. 어차피 합성 순서
함수랑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가로 자체를 빼도 됩니다. 이런 게 합성함수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또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가만히 있어. 예시 문제가 필요하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쪽이 좀 어렵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너무 안 나와서 합성함수 그래프가 너무 없어. 일단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가는 걸로 하고 다른 거 먼저 보자.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역함수. 자, 역함수까지만 좀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문제로 좀 넘어가자. 야, 그냥 말로 좀 한번 물어볼게. 역함수가 뭐야? 항상 얘들아 이 단어들을 딱 봤을 때 말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역함수가 뭐니? 말로 한번 해봐. 역함수가 뭐죠? 정역하고 치역이 반대로 가는 거. 치역이 정역이. 그쵸? 그거를 진짜 그냥 쉽게 말해볼게.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가는 함수. 한마디로 말했어.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간다는 뜻이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은 역함수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지.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자.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f의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표현을 할 때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줘. 그래서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은 이거는 역함수라는 표현이고 역함수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거꾸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f가 x에서 y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여기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른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보면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를 f에 넣는 거야. 그러면 y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라고 쓸 수 있는 거지. fx.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x를 f에 넣으면은 y는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y를 f의 역함수에다 넣는 거지. 그러면은 x가 나오잖아. 그래서 x는 다시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은 f 역함수 y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예시는 좀 간단한 걸 한번 좀 들어보면 뭐 이런 거지. 만약에 이렇게 있어. 함수가. 그러면은 이런 거야. f1이 2잖아.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하면 f 역함수 2는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역함수. 오케이? 근데 요거 빨리 가려면 양면에 f를 씌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 잠깐만. 양면에 f의 역함수를 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 그러면은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 제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역함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반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도 원상복구가 되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 설명 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합성하면 y가 나와요. 오케이?
이러면 x가 나온다. 왜냐면은 상세가 된다고. 상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세가 돼.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거.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뭐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러면 역함수가 될까 안 될까? 역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얘가 못 가잖아. 그쵸?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두 번째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때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이런 역함수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해? 이유가 뭐지? 4의 대응하고 그치? 얘는 지금 화살표를 두 개를 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필정 조건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데 반드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야. 그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서로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좀 더 좀 파고들게. 자, 1대1 대응이 되면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것도 좀 한번 물어볼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지? 1대1 대응을 1대1 대응을 X축이랑 Y축 위에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 함수가 중간에 끊어진 곳이 없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죠?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고. 기울기가 아니, 그 말을 연결을 해서 기울기가 그 다음 뭐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가 있다? 기울기는 항상 있겠지. 비슷한데 뭔가 표현이 좀 잘 와닿지 않아서 말로 좀 한번 해봐.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니? 보통? 선 하나 요 정도로 섬세하지 못해야지.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증감이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증감이 증가할 거면 증가만 하고 감소를 할 거면 감소만 해야 되지 증가랑 감소가 뒤섞이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를 이제 단조함수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좀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만약에 F가 뭐 3차 함수야. 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수평선을 그려서 한 번만 만나야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을 그려서 여러 번 만나니까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도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수평선을 그려서 여러 번 만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수평선을 그려서 반드시 한 번만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수평선을 그려서 한 번만 만나기 위해서는 증감이 뒤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야. 반드시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아. 곡선이어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증가함수야? 그러면 수평선을 그렸을 때 한 번만 만나지. 그럼 이러면 1대1 대응이라고.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든가. 그래서 1대1 대응은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됩니다. 증감이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증가만 하든가 아니면
감소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로 그렸을 때. 자, 그럼 이런 것도 한 번 더 물어보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 Y는 X에 대해서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왜냐면 역함수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거꾸로 가는 함수잖아. 그래서 x랑 y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는 뭐 잠깐만. 한번 좀 예시를 좀 하나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러면은 이런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 자, 어느 정도로 가볼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랑 y를 적당히 바꿔주면 된다.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니까 y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f의 역함수. 그리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자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해.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겠니? Y는 X 오히려 이거랑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만약에 구한다고 치면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서로 연립을 해도 되는데 그냥 요거랑 연립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을 해서 x는 2 이렇게 나오니까 요 점의 좌표가 2,2가 나온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반전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물어볼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항상 여기 위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데 위에 있어도 될까? 다른 의견 없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언제나 이 빨간색 직선 위로 올라가니? 아니면은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니?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인데 설명을 더 해줄게요. 잠깐만. 좀만 생각을 해봐. 칠판에 좀 써보고. 좀만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본다는 거거든. 교점이 있다라고 치자. 교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 내 말은 뭐냐면은 이거랑 같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fx랑 역함수의 교점이 있고 fx랑 저 빨간색 직선과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똑같니? 아니면 다를 수도 있니? 야, 생각을 해봐. 서로 똑같아?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같고 어떠한 경우에 달라? 너무 수준을 좀 올리긴 했는데 수준을 좀 올리기는 했어. 일단은 결론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랑 연립을 해도 괜찮아. 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럼 반대로 원래 함수랑 이 45도 직선이 교점이 있어. 맞나? 서로? 그러면 그 교점은 이거일까? 이건 맞지. 필충 조건이야. 한쪽으로만 간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거를 주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통은 발레를 잡지.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발레를 좀 한번, 너네가 한번 잡아볼래? 발레 잡아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그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45도 직선 말고 다른 데 있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얘를 잡아봐. 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나와 이거. 해봐 한번.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기는 있는데 45도 직선 위에 안 떨어지고 다른 곳에 있는 F를 하나만 잡아봐. 한 개만. 두 개도 필요 없어. 한 개만 있으면 돼. 반드시 45도 직선 위에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 아주 쉬운, 좀 생각하시면 좋아야 되나? 자, 아주 쉬운 예시를 좀 한번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이제 발레라고 쓰자. 이거 지금 필기 노트에 쓰는 거 맞지? 자, 발레. 그렇지. 감수함수로 가면 되지. 잠깐만. 근데 요 정도쯤으로 갈게요. 정원이 잘했어. 요 정도쯤으로 갈게요. 얘들아,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래? 이거 역함수.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니? 같아요. 똑같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똑같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원래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원래 f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이제 둘 다 1이야. 그러니까 f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역함수라는 게 x랑 y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f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아닐까? 맞니? 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점도 교점이지. 이 점은 뭐 모든 점들이 다 교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반드시 여기 요 빨간색, 요 빨강 위에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 그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요거랑 요거의 교점은 반드시 두 개의 교점이 맞습니다. 오케이? 더 깊게 들어갈까? 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럼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갈게. 자, 근데 만약에 얘랑 얘가 조건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 두 개가 서로 필충 조건으로 바뀌거든? 조건 하나를 추가하면, 이건 좀 많이 어렵다. 조건 하나를 추가하면 두 개가 서로 필충 조건이 바뀌는, 필충 조건으로 그게 서로 이제 바뀌는데, 혹시 무슨 조건을 추가하면 두 개가 서로 같아질 것 같아? 안 가르쳐줬어, 아직. 찍어봐, 이거. 나 안 가르쳐줬잖아. 찍어봐. 증가함수일 때 혹시 어떻게 알았어? 또 반대 없을 정답. 아, 성격이 지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거라고 해서 이거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일 때 이거는 맞아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만약에 증가 함수라는 조건이 플러스가 되잖아. 이 조건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45도 위에 올라가. 반드시. 이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다시 말한다. 이 조건이 없으면은 이거는 틀렸어. 발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얘랑 얘는 필충 조건으로 바뀌어. 증명까지 할 수 있는데, 증명까지 거기까지 가면 레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알아듣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요 설명은 좀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니? 근데 사실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증가함수로 줘. 대부분. 그러니까 열의 9은 증가함수로 주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45도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사실 문제를 풀 때는. 하지만 제대로 알려면은 이렇게 아는 게 맞다고. 제대로 알려면. 애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역함수와의 교점이 항상 이 빨강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하지만 이 조건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 여기 위에 올라간다고. 좀 뭐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고요. 아, 잠깐만. 이거 한 개만 더 하고 그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자. 그 역함수라는 걸 이제 나는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 역함수를 정의하는 약간 다른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고.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야, 만약에 두 개를 합성하는데 x가 됐대.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F랑 G는 서로 상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F랑 G는 무슨 관계일 것 같고?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F는 G의 역함수고요. 반대로 G는 F의 역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 거꾸로 써도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요거는 역함수 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원래의 역함수는 합성함수라기보다는 그냥 거꾸로 가는 함수야. 역함수는 아주 쉽게 말해서 정의역이랑 공역이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면은 함수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된다는 얘기니까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까? 자, 좀만 더 발전시킬게. 좀만 더 발전합니다. 좀만. 자, 그럼 이거는 뭘 것 같니? 좀만 더 발전시켜볼까? 얘는 뭐 같니? 여기랑 반드시 항등함수로 나와야 되나? 물론 F가 항등함수이면 이거지만 이거라고 항등함수인 건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F가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해서 F가 항등함수인 건 아니야.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봐. 만약에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직선에서 한번 해볼게.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될 것 같아? 야, 위에랑 연결해봐. 위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라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역함수랑 그렇지. F랑 F의 역함수 같은 거. 이것까지 좀 이해가 돼? 다시 말할게요.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서로 지들끼리 역함수 관계라고. 그럼 여기는 지금 F, F잖아. 그럼 지들끼리 역함수 관계니까 F랑 F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F랑 F가 역함수 관계. 그럼 이거라고. 말씀 하죠? 레벨을 자꾸 올리니까. 한 개 더 물어볼게. 레벨 한 번 더 올리는데. 잠깐. 아씨, 레벨 너무 올리면 안 되는데. 한 단계만 더 올릴게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면 이거지. 다시 정리 좀 해서 헷갈린다. 야, 봐봐. 이거면 이거지. 그리고 이거면 이거죠. 반대도 되지.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역함수랑 똑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이 y는 x y는 그렇지. y는 x 됐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x랑 y를 뒤집는 거잖아.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x랑 y를 뒤집어도 변동이 없다는 거지. f의 역함수라는 거는 x랑 y를 바꾸는 거지. 근데 x랑 y를 바꿔도 기존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x랑 y를 바꿔도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모양이라면 x랑 y를 바꿔도 의미가 없겠지. 이게 언어적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함수라는 그 한마디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대칭인 모양으로 나온다.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야. 합성을 해서 x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서로 같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세 개는 완전히 다 똑같으니까 동의어야, 동의어. 필충 조건. 이렇게까지 하면은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지금 다 잡아준 것 같아요. 이 정도쯤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뭐 더 자세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저기 뭐 한 2분 있으면은 종이 치는데 그 공책이랑 책 좀 다 펼쳐봐. 도장을 좀 찍자. 공책이랑 책 좀 다 펼쳐보고 잠깐만. 야 너네 지금 오답노트 혹시 돼 있니? 오답노트 다들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씨. 야 오답노트 지금 한 문제라도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오답노트 자기는 한 문제 돼 있다. 한 문제 정도는 오답노트에 돼 있다. 한 문제도 안 돼 있나? 오답노트에? 저기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아 이거 쉬는 시간. 응? 이거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지? 얘는 왜 23분이고 쟤는 왜 28분이죠? 5분이나 차이가 나는데? 뭐가 맞는 거냐? 여기는 27분이래. 아, 바뀌었구나. 아이씨. 5분 잘못 봤네. 저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좀 미안한데, 오답노트가 완전히 빈 친구들은 함수 단원에서 한 문제만 쓰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아무거나. 자기 틀린 문제 한 문제만 좀 쓰는 걸로 하자. 알겠지? 돌아다니면서 도장 좀 찍고, 잠깐만 쉬었다 하자. 숙제는 다들 잘 해온 것 같은데, 여기 일단은 좀 찍고. 여기다 좀 찍고. 그리고 저 공책이 둘 다 없어? 좀 들더라고. 나 진짜 아니 공책이 필요해. 학원 수업을 들으려면. 다음 들고 와. 그 다음에 내가 쓰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책을. 그 다음에 오답 지금 한 문제만 좀 쓰자. 그 다음에 찍어. 나 여기다 찍으면 되니? 그 다음 책을. 책. 얘들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 페이지로 좀 넘겨봐봐. 오케이. 여기다 찍을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공지. 그거는 일단 오늘은 나중에. 일단 이거. 오케이. 잠시만요. 도장만 좀 찍고. 잠깐만. 여기다 쓸 거야? 네. 찍고 그다음에 책. 너 푼 데까지. 잠깐만 함수 안 풀었어? 풀지 않았어? 잠깐 아까 함수 안 했나? 함수 안 했어. 휴가 갔다 와가지고 놀았구나. 밀리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계획을 좀 짜보자. 네. 밀리면 안 돼? 네. 일단 도장 좀 찍을게요. 잠깐만. 함수 좀 풀어봤어? 네. 연습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이따 이런 거 좀 풀어줄게. 이따가. 잘했어. 그 다음에 공책.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찍어줄 테니까 한 문제만 좀 옮겨주고 그 다음에 필기 노트. 방금 설명한 거는 좀 이해가 돼? 네. 되게 빼곡하겠습니다. 이 눈에 들어와? 좀 이렇게 여백을 좀 줘봐. 못 찍겠는데? 이거 어떻게 찍어? 좀 여백을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디다 찍는 거야? 여기? 여기? 나부터 책? 도착 안 했지. 아하이. 너무 바빴어? 진짜. 야, 여긴 뭐야? 이거 왜 안 돼 있어? 여기도 안 돼 있는데? 야, 여기도 안 돼 있잖아. 야, 너무 밀렸는데? 야, 이거 다음 시험 치면 어떻게 하냐? 야, 뭐야? 저번에 도장 찍은 데에서 끝난 거야? 7월 22일인데? 그때 39일 15일 지났어. 성령, 15일, 10 며칠 지났어, 10 며칠. 39일인데 보강을 좀 잡자. 이거 너무 심했다. 월요일마다 아니, 그거 말고도 보강을 좀 한번 잡아봅시다. 이거 너무 심했잖아, 인간적으로. 자, 성민이도 다시 한번 볼까? 이따가 이런 거 좀 다 풀어줄게. 그 다음에, 여기다 찍으면 되죠? 오케이. 재성, 내가 도장 찍었나? 네. 찍었지. 좀만 이따 볼게, 이거는. 얘들아, 일단은 오답노트 안 돼 있는 친구들 지금 한 문제만 좀 빨리 하고요. 채점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좀 채점 빨리 하고요. 다 된 친구들은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DT는 전에 시그마를 안 봤었기 때문에 나중에 왜 왔었다 시그마를 보는 걸로 하고 책을 좀 걷자. 다 된 사람들 책 좀 다 줘봐. 그냥 이름 써있지? 다 줘봐. 야, 다음부터 노트 갖고 와. 그 다음에 성례는 쉬는 시간에 저기 보강을 좀 너무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안 돼 있다. 걷긴 해야 돼. 안 걷을 수는 없어. 보강을 좀 잡아보자. 발목.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하자. 성미, 이제 줬어? 걷어도 돼? 지금 더 써야 돼? 더 써봐. 지호도 더 써봐. 성내 아, 씨, 나 엄청 어쩌지? 병원 갔다가 늦게 온다고. 왔어. 여기 형 앞으로 와. 앞으로. 너 그런데 앉지 말라. 이렇게 앞으로. 아니, 저희 시간을 먹고